경차에 뭐 4.2인치? 4칩니다. 그런 거 뭐 안 달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닝 어반을 산다면 저라면 어떤 옵션에 어떤 트림을 고를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트림을 골랐을 때 한 달에 드는 유지비도 3년 할부, 4년 할부, 5년 할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닝 어반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트림으로는 마이너스 트림 1175만원인데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패스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트림으로는 스탠다드 트림이 있고요. 1195만원이고 제가 마이너스 트림을 일단 패스한 이유는 이 스탠다드 트림에 20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좀 더 들어간 게 많아요. 근데 책자를 딱 보시면요, 마이너스 트림은 진짜 아무것도 안 써있고 스탠다드부터 글자가 졸라 많이 있어. 근데 뭐 이런 거를 세세하게 보면 모든 차들에 그냥 거의 기본으로 들어간 옵션들이 많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 카탈로그에 쓸 게 없는데 그래도 그냥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부터 잡다한 거를 쓸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라도 다 집어넣었고요. 실제로 스탠다드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니고요. 모닝을 사시는 분들은 차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책자를 보셨을 때 스탠다드부터 사야겠구나 라고 느낄 만큼 같은 기아에서 부렸습니다. 스탠다드부터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탠다드가 그럼 좋냐? 일단 장점이 몇 가지 있긴 해요. 장점이 전동접이 사이드미러가 들어갔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일단 직물 시트 뭐 묻었을 때 처치곤란이 많아요. 그래서 직물 시트는 안 좋고, 그 다음 열선 시트도 당연히 없겠죠. 열선 시트도 당연히 없는데 이거는 그래도 히터 빵빵하게 틀면 버틸만 하긴 한데,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위아래로밖에 조절이 안 돼요. 사람의 팔 길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위아래로밖에 조절이 안 되고 앞뒤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일단 운전석에 시트 조절을 하는데 업다운이 안 돼요. 펌프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스탠다드 트림에는 위아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당연히 없겠죠. 스마트 키는 저는 차량을 탈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스마트 키는 들어있지 않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연결해서 핸즈프리로 전화를 하던가 노래를 듣던가 그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스탠다드에 이렇게 많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냥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트림을 사는 분들은 영업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트림 같고요. 그 다음 트림부터가 이제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보는 트림일 것 같은데, 다음 트림으로는 프레스티지 트림이 있고요. 1350만원입니다. 네, 비싸죠. 벌써 중간 트림인데 벌써 1350만원이다. 대신에 여기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탠다드에서 직물 시트가 프레스티지에서는 인조가죽 시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 점이고요. 또한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4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갔는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그냥 깡통 휠이라서 겉보기에도 좀 안 좋은데 프레스티지부터는 알로이 휠이 들어가서 외관상 보기에도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 운전석의 시트 조절이 높이가 업다운이 이제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 키도 되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전화를 하거나 핸즈프리로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따로 옵션을 넣어야겠지만 아무튼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프레스티지는 이런 스탠다드에서의 단점들을 전부 다 보완을 한 게 프레스티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상위 트림이죠. 시그니처 트림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480만원입니다. 프레스티지 대비 120만원이 상승을 했고요. 그럼 120만원이 상승했는데 뭐가 더 좋아졌냐?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 1이 기본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후측방 충돌 방지라던가 후측 교차로 충돌 방지 다 들어가 있고요. 원래는 컨비니언스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운전석에 화장 조명이 있어요. 시그니처는 그냥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진짜 실제로 이런 모닝은 젊은 여성분들이나 첫 차를 타신 여성분들 아니면 여사님들이 구매를 해서 이런 점들을
딱 킬링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거울이 굉장히 크고 무드 조명도 있기 때문에 화장하기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들에도 열선 스티어링이 들어가서 조금은 겨울철에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 장점으로는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전작 대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옵션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들어간 옵션이 후측방 충돌 방지, 센터 콘솔의 슬라이딩 정도? 이거밖에 없어요. 가격은 100만원 이상이 올랐는데 이렇게 총 4가지 트림을 볼 수 있겠고요. 마이너스랑 스탠다드 트림은 마이너스는 구매 가치도 없고 스탠다드는 영업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됐고,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는 그래도 프레스티지랑 시그니처인데 시그니처는 뭔가 조금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작에서 시그니처는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이었는데 이번에는 타이어 옵션을 넣던가 아니면 엣지에 65만원을 넣어야만 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굉장히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모닝 같은 경우 옵션들이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공통 옵션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드라이브 와이즈 1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급 최초기도 하고 실제로 경차를 타신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안전 센서들이 들어가면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웬만하면 드라이브 와이즈 1 55만원이거든요 그거를 좀 넣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2 같은 경우는 차로 유지 보조가 매우 탐나긴 해요. 운전자로서 편하게 하겠지만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앞차의 간격 조절이 안 돼서 이게 조금 아쉬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은 넣지 않을 것 같고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니까 내가 이 옵션을 한번 느껴보고 내가 이 옵션이 정말 필요한가 고민을 해보시고 나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엣지 옵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조금은 좀 고급 티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포인트를 좀 주고 크롬 벨트를 탑재를 하는데 20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건 갖다 버리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경차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치입니다. 네, 그래서 엣지는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에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바뀌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앞대가리 헤드램프랑 뒷대가리 이제 리어램프인데 그 부분이랑 그릴의 변화를 줬는데 이것도 갖다 버리세요. 필요가 없어요. 네, 스타일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차 타면서 이런 거 외관 신경 쓸 거면 경차 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경차 타는 이유는 경차 혜택과 그 컴팩트한 크기 때문에 타는 것이지 내가 뭐 경차가 이뻐서 탄다? 이러신 분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패스! 그 다음으로는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영업용 차량으로 스탠다드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스마트 키 버튼 시동이 있고 변속기에 노브도 가죽이 되면서 콘솔도 암레스트가 생기면서 팔이 편하게 되니까 스탠다드를 구매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50만원을 지출을 하고 컨비니언스 트림을 넣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보통 프레스티지를 고려를 하실 텐데 프레스티지를 구매를 하신 분들은 어차피 스마트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컨비니언스를 저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탠다드에서는 이건 사치니까 일단 바로 패스고요. 프레스티지부터는 140만원이에요. 존나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업데이트도 무선으로 자동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후방 모니터도 들어가면서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등 프로토 에어컨 많이 들어가는데 140만원 지출하기엔 너무 크고요. 사실 경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국룰입니다. 경차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아반떼 중고로 사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멀티미디어 패키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렇게 모닝 어반의 총 트림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모닝 어반 신차를 산다면 추천하는 옵션은 뭐냐? 사지 마세요. 저 같으면 그냥 안 삽니다. 네. 이 뭔 개소리야? 그래도 나는 신형 모닝 어반을 꼭 사고 싶다. 저라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1만 넣어서 총 1,405만원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웬만한 건 다 있고 어차피 후방 모니터는 조금 빠지고 내비가 없지만 그래도 후방 센서가 있어서 주차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고요. 어차피 차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후방 모니터 필요 없어요. 드라이브 와이즈 1을 넣기 때문에 안전 센서가 많이 들어가서 초보자분들이 운전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경차의 혜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50만원까지는 혜택이 면제가 되고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4%의 취등록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1,405만원이라고 친다면 취등록세는 62,000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1,410만원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견적을 한번 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살 때 무조건 5년 할부를 하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거는 5년 할부를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 할부를 하게 되면 이율이 5.5%예요. 기아 캐피탈도 아니고 기아 그래도 선수금은 어느 정도 넣어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선수금은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3년 할부를 하게 되면 3년 할부는 이율이 4%, 한 달에 27만원의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고 4년 할부를 하게 되면 이율이 4.5%라서 매달 21만원의 지출을 하게 되고요. 5년 할부를 하게 되면 5.5%의 이율을 적용한 결과 매달 17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두 선수금은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견적을 내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선수금 500만원에 4년 할부를 해서 매달 21만원을 지출을 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기름값 15만원에 세금은 1년에 10만원이니까 대략 한 달에 만원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총 37만원의 유지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유지비가 나오면 그래도 뭐 경차 타는데 신차니까 일단 저라면은 안 사고요. 이 뭔 개소리야? 중고차도 보증 안 지난 거 진짜 몇백만 원이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나서 진짜 내가 신차를 꼭 구매를 하고 이번에 모닝을 꼭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